아니 뭔가 스튜디오 온 기분인데? 그죠? 감독님 사인이죠. 나도 그래. 휴. 네. 안녕하십니까. 성미산톡 5월 호혜편입니다. 오늘 이 호혜편은 곧 있을 그 영화 때문에 그 관련된 화제 인물을 모셨습니다. 맥가이버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있어 보여 되게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맥가이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우리 또 같은 사회자이신 소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맥가이버 이름은 강석필. 예, 나이는 좀 전에 물어봤는데 44살이라고 합니다. 자, 아내는 호호, 그리고 아들 강희연. 성미산 공동주택 3호에서 살고 있는 이호입니다. 이호입니다. 이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맥가이버는요, 그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것보다 우리 마을에서는 애초에 그 왜 맥가이버이냐 이걸로 더 저는 유명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마을에서는 뭐든지 아주 잘 고치고 아무거나 가지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맥가이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작은 나무 초창기 시절에 작은 나무 아이스크림 기계를 고쳐준 이후로 모든 아줌마들이 진짜 맥가이버다. 눈과 키가 좀 작긴 하지만 맥가이버가 맞다. 어느 날부터 성미산 마을 사람들에게 맥가이버의 카메라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번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 부부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자꾸 찍어대고 있나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아무튼 뭐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또 얼어 있는데요. 맥가이버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찍어왔던 맥가이버가 드디어 마을과 관련한 첫 영화 춤추는 숲의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맥가이버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성미산 어린이집을 나왔죠. 네. 저희가. 그 우리 동네에서 그 공동육아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집과 성미산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집은 한 장면도 안 나왔더라고요. 저희 애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 나오는데 그 장면 제가 포착을 못했어요. 아 네, 안 잘못 보셨구나. 그 앞에 애들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만나기로 했던 그럼 자막을 넣어주시 우리 어린이집 말고. 네, 우리 어린이집 대기자 나가놨었는데 지금 잘려가지고 나르는 뭐 그렇게 돼서 성미산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보내게 된 거죠. 네. 그때 만약에 받아줬으면 우리 어린이집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성미산 싸움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연이 이제 좀 크다 장면 나오고 여러 그 이야기들이 나오던 그 와중에 이제 성미산 싸움이 이제 주 메인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 싸움 주제로 일부러 만드신 영화인가요? 아니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3부작을 애초부터 기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다큐가 1부였어요. 2부는 이 마을에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뭐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작은 나무도 뭐 운영되고 이러한 마을의 다양한 일상들을 좀 아기자기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2부였고 3부가 마을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마을살이를 하면서 가졌던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3부로 돼 있었어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막 그 투쟁의 현장에 들어갈 거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007년도 겨울부터 11월인가 12월부터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성미산 문제가 조금씩 이제 얘기되고 있었죠.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마을의 일상을 기록하기는커녕 이제 성미산 호출받고 가기가 바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야, 애초에 이게 무슨 뭐 싸움을 기록하는 다큐로 시작을 한 게 아닌데 근데 촬영되는 분량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록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했고 또한 우리의 좀 대항의 무기로서도 카메라가 중요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고 찍힌 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할까 애초에 이제 기획된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사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거의 열의 9, 100의 99는 기획된 대로 가는 경우가 전혀 없죠.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마을의 일상을 다루고자 했던 이제 2부가 일부로 먼저 이제 춤추는 숲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일상은 아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한 1년 정도 그곳은 마을의 어떤 풍경과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생각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어서 분명히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고 중요한 거는 싸움을 하되 정말로 우리 동네 사람들 정말 희한하게 싸웠잖아요. 야, 이거는 참 기존의 다른 어떤 그런 투쟁의 현장이나 어떤 갈등이 있는 현장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성미산 마을답게 하나가는 모습들 또한 일상의 일부로 보여줄 수 있는 면들이겠다. 뭐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을의 본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그 장면들이 찍은 것 중에서 골라낸 겁니까? 아니면 그쵸. 굉장히 거의 다 찍어. 뭐 소녀 아시지만 찍었죠. 거의 모든 현장에 다 카메라가 있어요. 가령 찍어놓은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주민 후보 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되게 아까운 부분이 되게 많이 찍었고 처음에 논의할 때부터 해서 선거 전략 짜고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캠페인하고 다 찍어서 사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이야기의 축을 세 가지 축으로 잡았었어요. 이 일상과 뭐 각각 일상들이 이제 각각의 브릿지로 들어가는 거고 이야기를 이루는 것은 성미산을 둘러싼 이제 상황의 전개와 사람들의 어떤 싸움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이제 주민 후보를 냈던 부분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상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축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백인 합창단을 준비해가는 과정. 빨간 꽃 노란 빛 빨간 꽃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백인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백인 합창단을 준비하고 결성하고 준비하고 공연하는 데까지를 사실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성미산 마을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축으로 삼은 거죠. 예고편 마지막에 보면은 춤추는 숲 딱 떠면서 그 숲의 나무들이 쫙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춤추는 숲이라는 제목을 누가 주셨어요? 그거는 호우가 줬어요. 호우가 감수성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글을 되게 잘 써요. 우리 마누라지만 참 제목 짓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호우가 이연이 밤에 재우면서 그때 이제 제인구달의 어린이용 책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숲은 빛이 춤추는 거대한 사원이다.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와닿는다고 이 구절을 어떻게 작품 제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러다가 그래 산에서는 나무들이 바람결에 춤을 추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그루 한 그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숲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춤추는 마을, 또 숲이 춤추는 그러니까 나무들이 춤추는 숲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결국에 이제 춤추는 숲 이제 조금은 이제 의인화된 거죠. 그 영화 지금 이제 개봉 앞두고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이 이제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아이고 그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흥행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마을 분들이 일단 뭐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비록 이제 호호와 맥가이버라고 하는 두 자연인이 만든 거긴 하지만 이 마을의 영화로서 정말 받아들여지는
졌으면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건 단순하게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재미나게 자발적으로 이런 것도 막 상상도 못했던 거를 막 구상을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오래된 의자와 낡은 자전거 조그만 가게와 붉은 우체통 너를 만나기로 했던 실제로 골목길에서 그 영화를 많이 알리고 배급을 하는데 어떠한 힘이 되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하고는 저는 무관하게, 물론 도움이 크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즐겁게 막 이렇게 나도 할래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고, 아니 고맙다기보다도 그냥 좋아요, 기분이. 예. 네, 저도 지금 돋고 있는. 아이, 좋습니다. 아주. 최고의 명장면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아, 여기가 정말. 저는 첫 오프닝 장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오래된 의자와 낡은 연도 안녕. 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와 붉은 우체통 그냥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서 배급사, 지금 우리 하는 배급사 말고 다른 배급사 사람이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독립영화 프롤로그 쪽에서는 가장 좋다. 그 딱 오프닝 장면 한 장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를 딱 모든 것을 느끼게 해준다. 지금 이제 영화 춤추는 숲이 본인 생각에는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그런 질문을 다 하시고 그러시나? 어느 누구도 만들어 놓고서 이거 참 어느 놈이 만들었나 정말 잘 만들었네 이런 사람 진짜로 없어요.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게 아니라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편집 과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은 다 한 것 같다. 만족감이 있으면 아마 그 정도의 만족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작년에 부산영화제 첫 상영할 때 마을분들 몇 명 이렇게 모시고 가서 갔는데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호호 맥가이버 고마워. 이제 보고 많이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되고 이제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카톡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 카톡 내용 보고서는 정말 너무 그렇게 봐줘서 고맙고, 그래도 허투루 만들지는 않았구나. 밖에서 관객들에게 많이 만나고 좋은 평가 듣고 뭐 이제 그 돈도 좀 벌고 하면 좋겠으나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을 분들에게 그게 뭐 무엇이 됐든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영화이길 정말 바랬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못 들었는지 몰라도 너무 이따위로 내 만들었냐 하는 얘기는 안 듣고 잘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